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저가 매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개미들이 무려 12조를 쓸어 담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 즉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 분석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가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근데 오늘 M7 중심으로, 조금 이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세였습니다. 자, 마소 볼까요? 1.14 올랐어요. 괜찮게 올랐습니다. 애플 1.95%, 마소, 애플 항상 요 정도죠. 자, 엔비디아 0.70 빠졌는데요. 자, 오늘 사실 M7 중에 엔비디아만 좀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우리 이 매크로와 또 핵심 뉴스 살펴볼 때에 한번 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아마존이 0.65 올랐고요. 아마존 어제도 올랐고, 구글도 어제 올랐는데 0.73 또 올랐습니다. 메타도 1.75% 올랐고요. 자, 테슬라가 오늘 5.27% 뛰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지금 이 빅테크들 있죠. M7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특히 나스닥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 M7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제 그 M7들이 워낙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의 지난 한 1, 2년 정도는 M7들이 주도했잖아요. 거의 그냥 계속 그랬죠, 미국 주식은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완전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쯤 빠지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동안 못 샀던 이 M7들의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줍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 저가 매수가 굉장히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작은 주식들 보세요. 다 빠지고 있죠. 어저께 그 우리가 다우지수랄지 그 러셀이랄지 다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그 전 선물 시장이요. 근데 오늘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M7에 뭔가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이게 이제 흐름이 올 텐데요. 아직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분위기가 이제 바닥에 올 만큼 왔다라는 것은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요, 오늘 주가가 또 나홀로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안에서 여러 애널리스트랄지 분석가들이 엔비디아가 조금 앞으로 더 고전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요, 어떤 그 특별한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들이 참 많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일단 타이틀 한번 보세요. 위에 보시면 엔비디아's death cross라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death cross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철저히 이 소위 테크니컬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보통 테크니컬 분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걸 집중하냐면은 이 차트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50일선, 200일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아래쪽에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가 현재 데드 크로스라는 게 뭐냐면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그 이전에 보시면요. 그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저 오렌지 컬러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위에 있는 점선이 있죠. 이게 보통 5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라색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보통 50일이 위에, 그 다음 200일이 그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좁혀지더니 갑자기 역전이 된 거예요. 200일 이동 평균선이 위로 올라오고 50일 이동 평균선이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통 전통적으로 이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에서 보게 되면 이걸 보통 데드 크로스다. 그러니까 이 데스 크로스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죽음의 소위 말해서 이 십자가라 그러죠. 죽음의 이 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요. 골든 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요, 이 거꾸로죠. 한참 밑에 있다가 거꾸로 다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니까 드디어 이제 51 이동 평균선이 위로 치고 올라갔다. 이 말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보통 데드 크로스라는 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당분간은 좀 약세에 접은다. 즉, 약세장에 접은다.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요, 이런 테크니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 엔비디아가 이제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투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엔비디아 투자들은요, 요런 막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냥 갑작스럽게 공포감이 막 찾아들잖아요. 이거 팔아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 반드시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그게 22년도쯤 어간이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쯤에는 와야 돼요. 1년 뒤에는 분명히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와요. 경기 침체가 25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안 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소프트 랜딩이 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위 리세션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보다는 관세 정책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눌리다 보니까 더 많이 눌려가지고 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래서 리세션이 온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 지표들이 나쁘냐?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를 그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 그거 하나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건 제가 과거에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엔비디아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데드 크로스를 지났다? 자, 이거를 그냥 과거 패턴으로 보면, 이제 하락장이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첫째는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됐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터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펀더멘털이 좋아요. 여러분,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뭐 여러분들 보통 PER 보잖아요. 보통 이 기업의 PER도 지금 4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요. 그 엔비디아 PER이 한 40에서 뭐 39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리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애플도 한 35, 그리고 아마존도 한 36, 7 이렇게 갔던 것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5에서 40은요, 별 차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엔비디아의 그 PR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블랙게일이랄지 AI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그냥 펀더멘털 자체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세장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엔비디아의 재무 상태랄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이런 데드 크로스가 일시적으로 어떤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요즘은 보면은 인공지능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고정시켜 놓으면요, 요런 게 나오면은 자동으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려가고 좀 당분간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요, 약세라고 했을 때에 이런 걸 약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140 정도 그 전후로 조금만 찍잖아요. 그러면 꼭 내려왔어요. 110대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정말 최근에 2, 3년 동안 정말 미친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3년, 24년 그 2년 동안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PR이 4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다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자체가 막 지금 꼬꾸라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엔비디아를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하락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달러, 지금 110달러 대지 않습니까? 100달러가 붕괴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10달러가 붕괴되고 뭐 100달러 초반이 온다거나 하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초이스예요. 뭐 그래서 100달러 초반, 뭐 만약에 100달러 붕괴되면은 더 줍줍하기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100달러 초반, 100달러 붕괴는 어렵다고 보고요. 100달러 초반에서 뭐 105달러, 104달러, 103달러
$110 붕괴되면 굉장히 엔트리 포인트로 진입하기는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경제적인 그런 지금 그 어려움을 만드는 상황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엔비디아는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부동산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지금 미국에서 이 빌더들 있죠. 그러니까 홈 빌더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건축 관련된 쪽 업체들이 지금 컨피던스 있죠. 그러니까 집 건축에 대해서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떨어졌는데 이번 3월 달에는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 점선 있죠. 이 빨간색 점선이 50이거든요. 이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면 이 홈빌더들이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선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머물게 되면 홈빌더들이 이거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지금 지어봐야 돈도 안 돼. 이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게 자신감을 잃고 있는 건요. 지어봐야 안 팔리고 돈도 안 남는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미분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돼야 되는데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굉장히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다거나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오를 때 건설을 시작했으면 그 분양가를 생각하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고분양가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아.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각 개인들이 전부 다 빚더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개인 부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삼성도 어렵다고 하는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축 소위 말해서 하는 사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한국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빌더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했죠. 금리가 높아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지어봐야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막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가 내려와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싸든지 아니면은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금리가 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위에 높이 있다 보니까 지금 홈빌더들이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건설 경기 안 좋고 부동산 업자들도 다 손가락을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현재 부동산 분위기 왜 제가 계속 부동산도 터치를 해드리냐? 이건요,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잖아.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에서는 본인은 사실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움직이지?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게 하고 부동산 산업을 살릴까? 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겟으로 들어온 게 금리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연준 의장이 하는 거잖아요. 연준에 뭐 푸시한다고 이게 내려갑니까? 그 섣불리 또 내려서도 안 되고요. 딱 맞춰야 되거든요. 잘못하다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결국은 10년물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야. 자,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인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이 소위 말해서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다 연동이 돼 있어. 자동차 금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건 반복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 10년물 금리는 미국 채권을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채권을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안 사요. 다른 나라들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다 팔았지. 그래서 그 대체제를 찾는 게 국내 은행과 코인 시장 쪽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은행들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렇게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마 더 내려가야 돼요. 4포인트 있죠. 그게 붕괴가 돼야 돼요. 그게 내려가서 3포인트대로 3자로 내려오면 아주 지금 현재 몰기지 금리랄지 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몰기지 금리라도 내려와야 결국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홈빌더들이 자신감이 생겨야 안 생겨? 살겠죠. 홈빌더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여기에 투자가 들어오고 이제 짓기 시작하면 자금이 투여되고 결국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대략 그 50% 가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최근 들어서요,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들 있죠. 자, 우리가 일명 개미라고 부르는데 이 개미 투자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현재 테슬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뭐 지금 기관들도 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일단 개인들의 투자 또 흐름도 따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인 투자들이요, 테슬라 주식을 전례 없는 속도로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JP 모건 있죠? 이 JP 모건이 지금 그 아래쪽에 데이터를 보여주면서요, 지금 이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페이스로 테슬라 주가를 쓸어 담고 있다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테슬라는요, 20년도부터 본격적이었어요. 보시면 파란색 아래쪽에 그 사각형 안에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있죠. 이게 이제 매수세거든요. 선이 올라오는데 20년도부터 미친 듯이 막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차량을 생산해서 팔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죠. 자, 그래서 저렇게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20년도, 21년도까지 굉장했죠. 자, 그러다가 22년도에 굉장히 소위 말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막 그 전체 시장이 붕괴될 때죠. 안 좋았다가 23년도 말과 24년도쯤부터 본격적으로 또 막 진해지죠.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보세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파란색 선이 맨 끝에 쭉 올라간 거 보세요. 25년도 이번에 지금 3월달 중반까지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저 빨간색 점선 있죠. 빨간색 점선이 지금 거의 빌리언이거든요. 빌리언이 넘어가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그걸 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래요? 그만큼 테슬라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지면요, 당연히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막 공포감에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계속 사모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더 떨어지고 또 이렇게 많이 빠져준다 이러면 너무 땡큐인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지금 이거는 이런 페이스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치솟아 오른 그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과거에 테슬라가 그렇게 좋을 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지금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제 그 2020년도나 21년도 그 폭등장 전에 그때 놓쳤던 것을 이번에는 잡겠다라는 심정으로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거 보면요, 우리 한국의 구독자들이나 한국 분들은 꼭 이럴 때 이제 다 팔고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고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어렵다고 했고, 지금 언론에서 테슬라 망한다라고 할 때 이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쓸어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만 반대로 가요. 거꾸로 간다고요. 근데 요즘 스마트한 개미들은 지금 이럴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도대체 얼만큼 쓸어 담았냐?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한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8빌리언입니다. 8빌리언. 자, 8빌리언이면 여러분, 이게 그 1,500원으로 계산하면요, 12조 원인 거예요. 12조 원.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지난 한 13번 거래 세션입니다. 그러니까 13 세션이니까 이게 지금 이 4주로 따지면요, 3개월이죠. 지난 3개월이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1월 중순부터 해서 3월까지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는데 개미들은 10% 빠져도 들어오고 20% 빠져도 들어오고 계속 줍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꾸 400달러가 붕괴되고 300달러에 사고 내가 또 380에 샀다가 410에 샀다가 또 350에 샀다, 310에 샀다, 290에 샀다 이러면서 자꾸만 내가 너무 높은 데 산 거 아니냐 이러지만요, 지금 이 투자들을 보세요. 지난 석 달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 자금이 계속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최근에 저점을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80 찍었다가 410 내려오면은 땡큐다 싶게 되면 더 사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주문 드리는 거는 월급 타면 조금씩 계속 사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매수해 가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내가 고점에 샀건 저점에 샀건 차이 없이 결국은 수량이 깡패인 것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 한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개미들이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12조 원이면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주가가 어제 오르고 오늘도 좀 회복했는데,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앞으로는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요, 어제 제가 왜 그 테슬라의 All Hands 미팅을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머스크가 서프라이즈로 이제 모임을 한 겁니다. 그 모임을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했죠. 동료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목표. 왜냐면 머스크가 도지를 하면서 언론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머스크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제 나와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에게 그냥 hold on to the stock, 붙잡고 있으라 그랬죠. 워런 버핏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는 변한 게 없다면서 어제 쭉 제가 다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2부 때도 어제 다루지 못했던 것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그 좋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언론들의 융단 폭격으로 마치 지금 뭐 테슬라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산하는 것처럼 막 언론들은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급기야 공매도 세력들이 옛날에 했던 수작으로 뭐 분식 개개니 이 소위 밸런스 시트를 조작했다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마지막에 이제 불나방처럼 불사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땡겨서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떨어뜨려가지고. 분식회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단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는데도 소위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더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등을 해버려요. 분식회계 얘기 났는데 오히려 어제 올랐죠? 오늘도 올라버렸죠. 더 많이. 그러니까 뭐예요? 개미들이 안 속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속지 말라고. 이 바보 같은 짓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2018년도도 있었고 20년도도 있었고 계속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혀 속을 필요 없고요. 항상 그 어제 머스크도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의 intrinsic value입니다. intrinsic value. 본질적 가치. 테슬라가 하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율주행의 미래가 아주 bright future with the FSD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hold on to the stock라는 거죠. 주식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미들이 쓸어 담는 건요, 요즘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데나이브스가 어저께 All Hands 미팅에 대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자, 어저께 사실 모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제 영상을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머스크가 나와서 직접 소개하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예요. 먼 미래도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데나이브스가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Leaders Lead라고 합니다. Leaders Lead. 결국 리더는 이 회사의 수장들은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야. 리더스가 이끌어야지 누가 이끌겠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대장은요, 테슬라 리더는 지금 머스크밖에 없어요. 머스크가 떠나면은 테슬라는요, 사실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만큼 머스크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CEO로서, 리더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죠. 자, 그런데 데나이브스가 뭐라 하냐, Leaders Lead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뭐 젠스낭도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이벤트에서 젠스낭의 그 존재감, 젠스낭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죠. 큽니다. 자, 그래서 그 젠스낭의 한마디 한마디의 발표가 그 엔비디아의 그 소위 투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듯이 어제 머스크가 등장해서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굉장히 가슴 뜨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어저께 모임이 좋았는데 데나이브가 아주 극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Elon Musk made a huge step forward in our view with the holding of quickly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큰 발걸음을 옮겨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아주 빠르게 이런 모임을 put together all hands meeting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직원들 미팅을 소집해 가지고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해서 테슬라의 방향을 다시 정리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이든요,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리더가 방향을 잡아줘야 이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부정적인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도 흔들리고 또 직원들도 흔들려요. 왜냐? 직원들은 왜 흔들릴까요? 돈만 주면 내가 돈만 받고 다니면 되는데, 근데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리냐면 지금 매장에 불이 난다 그러고 막 그냥 한두 개 사건이 언론에 부풀려지니까 막 온갖 그 부정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안 다니고 싶어 하죠. 이러다 나도 해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리더가 나와서 딱 그걸 정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미팅도 소집했고 전 직원들에게 마음에 다시 비전을 심어주고 어떤 미래를 꿈꾸게 하고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일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어저께. 항상 리더는요, 미래의 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는 또 비저너리잖아요. 꿈을 제시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주도해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리더가 깜깜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또 그 나라는 리더에 따라서 암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리더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세우느냐는요, 결국 그 리더의 자질, 역량에 따라, 그 세계관, 생각에 따라 결국은 결단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 데나이즈와 함께 어제 머스크의 리더십다운 모습을 보게 됐고요. 저 그러면서 이 얘기를 원래 사실 굉장히 필요했다고 얘기하죠. 초록색을 하는 보세요. This was needed for many reasons. 수많은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데나이즈도 그렇고 리더십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빠르게 머스크가 모임을 소집해서 딱 이 서프라이즈로 했다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We applaud Elon Musk doing this. 머스크가 이걸 직접 열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수를 딱딱딱 쳐주고 있는 겁니다. Big step forward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발걸음을 했다. 아주 중요한 이 움직임이었다라고 미래를 향해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어제 정말 괜찮았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어저께 그 All Hands 미팅에서 어제 제가 2부 영상에서 딱 분석해드렸죠. 직원 모임에 대해서요. 어제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는데, 자, 이번에 어저께 조금 다루지 못했던 것 중에 어제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지금 그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어저께 머스크가 제가 이제 다루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esla has built its first Optimus humanoid robots at new pilot production line at its Fremont factory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러니까 옵티머스를 새로운 파일럿 프로덕션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생산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LS 프리몬트 팩토리라는 거예요. 즉 프리몬트 공장에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 텍사스 공장 있죠. 텍사스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 텍사스 공장이 사실은 그 로봇의 전진 기지가 되는데, 근데 이 프리몬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도 생산 라인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로봇을 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텍사스에서도 생산할 수 있고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텍사스에서 생산할 수 있고 프리몬트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라면 옵티머스를 어디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공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독일 공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독일이나 중국이나 각자가 그 로봇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직원으로 고용하면 되겠죠. 지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필요 없이 그 어떤 그 반복적이고 지겨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로봇에게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어저께 그 올해 말에 테슬라가 몇 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요,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예상했어요. 5,000대 정도를 아마 뽑아낼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문량은 이미 10,000대에서 15,000대 분량으로 컴포넌트를 다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속품들 있죠. 부품은 부품사들에게 야 빨리 공급해줘 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부품사들도 자금을 가지고 또 알루미늄도 사고 뭐 저 구리도 사고 해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하면 미리 주문을 넣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문량은 10,000대, 15,000대인데 올해 한 5,000대 정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00대는요.
지난번에 할 때는 한 3,000대 정도 봤단 말이에요, 예상이. 근데 올해 한 5,000대도 무난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그 회사 주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걷는 거, 뛰는 거, 안정적인 부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게 이지고잉 하니까 뭐예요? 올해 한 5,000대 정도 찍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5,000대를 생산해가지고 테슬라 공장에 투입해보고 괜찮다? 이게 영상이 찍혀서 나온다 이러면요. 굉장하겠죠. 주가 상승에도. 결국 그다음부터는 찍어내서 이제 테슬라에 필요한 데는 다 공급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겠죠. 다른 회사들이랑.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로봇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투입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라이센스 계약도 맺고 로보택시도 운영해요. 지금 테슬라는요,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스마트한 개미들과 스마트한 기관들은요, 지금 계속 사모아야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사모아야겠죠. 뭐, 주변에서 욕하든 왜 줍줍하랬냐 이러는데 꼭 떨어질 때는 그런 소리 하지만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이 400불에 산 거 300불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그 다 눌고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 내가 수량이, 왜 그때 겁먹었지? 내가 초보여서 그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결국 수량이 깡패라는 건요, 경험적으로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염려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면서 최근에 12조 원이나 개미들이 쓸어 담았다는 소식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조교수였습니다.